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3 물리워드를 맡게 될 강사 서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거의 10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강의하다가 한 10년 동안 대치 송파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입시 시장이 엄청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머니 아버님들께 제가 어머니 아버지 원하시는 확실한 정보만 딱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과학이 입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변에 보시면 과학을 망친 학생들은 절대 과학 얘기를 안 해요. 뭐 과학 때문에 떨어졌다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부정인 거죠. 그리고 과학을 잘 보는 애들은 또 굉장히 자랑해요. 과학이 비중이 일단 이과는 수학만큼이나 비중이 큽니다. 근데 물론 뭐 난이도상으로는 공부량으로는 수학이 비할 바가 아니지만 공부를 수학만큼 안 해도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3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데 이 정시 확대가 저희가 가르치는 애들 가운데 지금 1등급,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요 최소한 수시 1차로 붙어야 될 학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지금 어머님들이 안정적으로 수시를 원하시지만 정시도 고려하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우리 애는 무조건 수시로 할 거 이러지 마시고 수시도 보시고 정시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애가 수시로 넣는데 1차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정시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수능에서 등급하고 그리고 표준 점수가 잘 나오게 관리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이공계가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래서 특정 학교에서는 특히 이과를 많이 가라고 저희 송파에서도 정신여고는 계속 이과에서 이과 비중이 엄청 늘어났어요. 여고인데도. 여기 명일여고는 모르겠어요. 상일여고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바탕 비율이 거의 뭐 수학, 과학 합해가지고 이건 아마 최대치 거예요. 그래도 아마 60%라고 보시면 평균적으로.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가 고3일 때 이제 컨설팅 해보시면은 그 과에서 원하는 과목과 원하는 그 퍼센트비가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수학, 과학이 비율이 높아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도대체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근데 과목 특성이 제가 좀 상담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너 역학 잘하면 물리해. 양도보다 공부 덜 해도 돼. 그만큼 쉽게 나왔습니다. 그냥 교과 내용 위주만 알고 역학에 조금만 심화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거의 뭐 만점 하나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시 확대 발표 이후에 작년부터였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진다 하는데 좀 특이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 물리가 첫 번째가 이제 역학과 에너지예요. 두 번째가 물질과 전자기예요. 세 번째가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인데,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수능에 역학과 에너지가 9문항 나왔고요. 물질과 전자기가 6문항 나왔고요. 파동과 정보통신이 5문항. 그리고 여기는 거의 기본 개념 문제 나왔어요. 교과 개념. 약간 난이도 있는 게 뭐 파동에서 굴절 정도? 거기도 살짝 뭐 전반사? 그 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물질과 전자기에서 약간 심화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엄청 끌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18번, 19번. 아주 잔인하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언어, 수리, 외국어 타보고 지칠 대로 지치고 멘붕이 올 대로 온 상태에서 마지막 18번, 19번에서 시간을 끌어요.
아주 진짜 치사하게 적겠습니다. 치졸하게. 네, 이게 너무 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역학에서는 물론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거의 뭐 20번이 제가 이제 감히 드리자면은 제가 마찰이라는 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안 배웁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뭐 내신에 나오고 가끔 뭐 교육청 나오긴 했지만 스물스물 평가원에 나오더니 이번에 마찰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역학적 에너지 손실, 그게 마찰이거든요. 아니 갑자기 작년 수능에는 단진동이라 말을 안 쓰면서 단진동 비슷하게 되고 이번 수능에는 갑자기 교과에 없는 거 역학적 에너지 손실인데 물론 그게 뭐 엄청난 비중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한 문제가 이거 한 문제는 그냥 개념 하나 풀지 않아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개념. 그리고 뭐 물리 좀 하는 애들은 이거 뭐 쉽게 푸네요 이렇게 자랑하지만 실제로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절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애들이 이제 풀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드린 말씀은 물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물리 선택 안 해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물리는 아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어려워지면 어떤 애가 하냐? 아무래도 그래프랑 공식이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두 명의 아이 가르쳐요. 물리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그럼 똑같이 수업하잖아요. 그럼 물리 못하는 애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또 뭐해? 아, 네. 근데 물리 잘하는 애는요. 그냥 식을 넣어봐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아까 좀 기계치인데 저는 기계를 보면요. 보고만 있어요. 망가질까 봐. 근데 좀 잘 다루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눌러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공식과 그래프의 어떤 빨리 습득력이 좋은 아이가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공간지향.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어떤 그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공간 속에 운동을 그리면서 그거를 자기만의 풀이로 자기만의 풀이 저한테 배우면서 자기만의 풀이 저도 제 방식이 있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맞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꼭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위권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과계열 지원. 제가 항상 4월 말에 학생들이 문자 많이 왔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전 단칼에 나 너 물리 설명 못 해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아이들이 물리 전공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예, 물리를 아는 애들은 거의 뭐 점수가 잘 나와야 뭐 D, C만이나. 그래서 그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확실히 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물리가 이전보다 어렵다. 어려운 만큼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특히 어디 파트냐 바로 여기다. 자, 역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요. 역학을 크게 세분화시키면 뭐 운동의 표현이 있고 여기가 이제 등가 속도라는 건데 여기는 고1 때부터 해서 잘해요. 다 잘해요. 그리고 운동의 법칙. 네, 여기부터는 갑자기 뭐 이런 도르래 나오면 아이들이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복잡해지고. 이건 괜찮아요. 막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들은 저희는 빗면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나와요? 제가 사과합니다. 미안해.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도 통과에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중력 포텐셜, 그리고 탄성 포텐셜. 요게 중력 포텐셜이고요. 요게 탄성 포텐셜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어려워요. 여기를 어려워하는데 이게 한 번에 나와버려요. 한 문제. 그럼 아이들이 여기 괜찮아. 여기 열심히 됐어. 여기 완전히 멘붕이 와요. 저 못하겠어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되면은 아마 고득점은 확실히 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여기 파트가 전기랑 자기 파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식이 한 3줄, 4줄, 그리고 물론 뭐 창의적인 풀이라는 애는 단순하게 풀어요. 근데 저는 수업 때 풀이를 2개, 3개 알려줘요. 저만의 풀이가 있고 교과적인 풀이가 있고. 근데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풀이를 하는 애는 자기만의 풀이가 있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빨리 푸는 애들도 빨리 풀어요. 그것도 실력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자기 식대로 최적화해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풀이에 접근해서 해답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고3 때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게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시험 한 시험 전에 미리 한 시험 2, 3일 전에 정리만 하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 시험 2, 3일 전에 정리만 하면은 충분히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물리 이번 수능을 기초로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아마 1년 동안 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컬인데 이게 제가 5년 전부터 만든 거예요. 아니 5년? 6년? 왜냐하면은 보세요. 수능이 어머니들 입장에서 EBS 하시는데 EBS 수특이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나와요. 그러면 수능 완성이 6월 중에 나와요. 그러면 이때까지 전범위로 하고 이때까지 1회 마무리 짓고 여기서 복습을 하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다지면 되겠다?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가 뭐 과학 머리는 좋은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역학만 해가지고 한 4등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미 고2 때 열심히 했고, 아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육방학 때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기출 다 풀어가지고, 3월달 모의고사 비록 제 수행은 안 보지만, 1등급 맞았어요. 그럼 이제 3월에 둘이 가열차게 공부를 합니다. 얘도 열심히 하고, 얘도 열심히 하고, 가끔 슬럼프가 와도 또 열심히 하고. 자, 이제 6월달, 대망의 6월달 봤어요. 보이시죠? 모든 고3이 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죠. 제 지론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겨울방학 때 끝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역학 들어갔죠? 그리고 역학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도는 나가는데 역학 복습하고 있죠? 그리고 2월 달에 보시면 또 복습해요. 역학을. 수특으로.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가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단원, 여기가 2단원, 그리고 여기가 3단원인데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계속 복습하고 있죠. 제가 역학을 지금 거의 매달 합니다. 매달. 모의고사 위주로. 이 모의고사 풀이 방식이 몸에 배야 돼요. 자료 해석하고 자기 걸 만들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풀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 지론은 무조건 3월 모평에 1등급 목표로 이 1등급은 분명히 유지됩니다. 근데 1등급 말고 말하면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재수생이 붙고 상위권이 붙고 하니까 계속 유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기본, 그리고 기출, 수능 기출, 그리고 스피드하고 정확도. 그런데 저는 겨울방학 때 이거 2개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아버지, 그 자녀분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끈기랑.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요즘 학생들은요, 안 풀리잖아요? 바로 줘봐요. 진짜 10초 만에. 뭐 문제를 가지고 한 5분, 10분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알려주면 일주일 뒤에 또 물어봐요. 이게 반복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 것 많고 마음은 급하니까 아, 나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결국은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길게 보시고 내가 오늘 하루 뭘 공부했고 오늘 하루 뭘 열심히 했고 그리고 천천히. 그래서 많은 문제 푸는 것보다는 지금 어머니 나중에 되시면요 10월에 가면요 야 니네 2월 달에 공부할 거면 어떻게 할 거 같니? 천천히 꼼꼼히 할 것 같아요.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히 알고 네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뭐 공부 한 10분 하고 5분 쉬고 이거를 알고 열심히 하되 좀 느긋하게 이 느긋하게라는 게 놀라는 게 쉬라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보고 숲을 보고 좀 이렇게 천천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고요. 저희는 주로 네 테스트를 보고 하는데 고3들은 제가 이제 테스트 보는 경우는 크게 몇 그룹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그룹들, 네 아니면 고 있게 너무 약한 애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제가 아마 테스트보다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플러스 모의고사. 근데 이 모의고사 풀이를 수업 때다 못해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 숙제를 30문제 줬다. 그러면 제가 아마 수업 때 많이 해봐야 5문제 거예요. 그러면 뭐 이 가운데 질문이 10문제다. 15문제? 그러면 10문제는 제가 따로 클리닉 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 때 문제 풀면서 아마 그 쓰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테스트와 클리닉 이 세 가지가 같이 3박자를 이루면서 아마 2달 보내면은 어느 자신감도 붙고 3월 달에 솔직히 1등은 맞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나라 이제 지도 보시면은 전체 지역에서 과탐을 많이 하는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고3 돼서야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1등을 맞으면 자신감과 함께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이제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뭐 어머님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메모를 보고 뭐 전화 드리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맡게 될 김슬기입니다. 오늘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과학의 특성, 그리고 그 생명과학의 공부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생명과학을 선택한다는 전자에 들으시겠지만 혹시 탐구 선택에 도움이 될까 해서 생명과학의 특성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생명과학 특성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만든 페이지인데요. 지금 탐구 과목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다른 설명에서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기준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인데요. 우리 고3의 공부 목표는 인서울 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인서울 상위권 기준으로는 정시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대가 부활하면서 또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뽑는 인원도 굉장히 늘어났다. 그 다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탐구 과목이라는 건데요. 지금 기사들이 수능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지금 기사들이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역시 탐구 과목을 열심히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먼저 강조드리면서 생명과학 특성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생명과학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응시 인원이 많다. 응시 인원이 많으면 뭐가 좋냐? 표준 점수 받기가 좋아요. 우리 표준 점수는 응시 인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상위권을 받는 고득점을 받는 학생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생명과학이 이 특성이 나타나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진입장벽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부 단원이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타 과목 물리, 화학은 쉬운 단원이라고 말할 만한 게 많이 없는데 우리 생명과학은 유전 그리고 이제 준킬러인 3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1단원, 2단원, 5단원이 매우 쉬워요. 그냥 개념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을 제외한 준킬러 포함해서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3등급 받기는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3등급이다. 이러면 사실 생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목표는 3등급이 아니죠. 우리 목표는 1등급이죠. 만점이죠. 그래서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단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생명이 어려운 이유라고 보시면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도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항상 애들 모의고사 풀 때 같이 풀어요. 제가 같이 풀면 더 느끼게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수식을 집어넣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온다면 생명과학은 그걸 활용을 떠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점이 뭐냐? 경우의 수가 여러 개면 그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풀어서 답이 안 나올 경우 또 다른 경우의 수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생명과학의 단점이 시간이 모자라요. 30분 내에 모든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20문제 다 푸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상위권 친구들도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도 난이도가 어려운 모의고사에서는 20문제를 간당간당하게 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포인트는 뭐냐? 시간 분배예요. 시간 분배. 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생명과학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저런 어려운 킬러 문제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킬러 단원 준 킬러인 지금 3단원 항상성 건강 요거랑 4단원 유전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왜 중요한지는 이번 수능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수능에 지금 오답률 탑5 문제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사실 5번 빼고 지금 보시면 다 유전이에요. 유전 17번, 16번, 19번, 7번 전부 다 유전. 그리고 심지어 오답률 보세요. 80% 넘어가죠. 80%가 넘어갔다라는 건 이건 그냥 많은 아이들이 찍었다는 거예요. 푼 게 아니고 그냥 찍은 거예요. 80 넘어가면. 그런데 이 찍어야만 하는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만약에 맞춘다면 1등급 나옵니다. 제가 이번 1등급 컷 예상한 건 지금 2점, 3점, 3점 요 세 문제 빼고 42점 정도인데 42, 43점 43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문제를 틀려도요. 이 나머지 문제 다 맞으면 1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걸 틀려도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라면 1등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실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수능 난이도가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응시 인원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절대 난이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유전 문제를 출제해요. 지금 오답률에서 보이시죠? 지금 한 문제 빼고 다 유전이에요. 무조건 변별력은 유전에서 나옵니다. 이건 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유전 파트에서 변별력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네, 당연해요. 왜? 유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간 분배요. 시간 분배. 그래서 제가 항상 고3 애들한테 연습시키는 게 뭐냐? 시간 분배. 킬러 내문항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요 15분 안에 풀도록 저는 합니다. 사실 이제 고3 끝날 때쯤 되면 15분도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킬러를 제외한 내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6문제를 15분 안에 풀어야 되고, 킬러 문제에 15분 이상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킬러 문제에 시간 투자가 돼야 그게 해결이 가능할 거고, 그래야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킬러 해결이 불가능하면 1등급은커녕 3등급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고3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전 포기하면 안 돼요. 유전 가계도만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면 유전 돌연변이만 포기하면 안 돼요. 다인자만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제일 많이 듣는데 저는 항상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떤 한 문제 유형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킬러를 다 풀 수 있어야 우린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킬러를 풀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지금 킬러 제외한 문항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다 맞춰야 되는 거.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제가 계속 앞에서 유전이 중요하다, 킬러 문제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사실 유전이 아니에요. 좀 황당하시겠지만 유전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유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이 중요해요. 사실 유전 한 문제 틀리나 유전 제외한 나머지 쉬운 단원 한 문제 틀리나 똑같은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공부가 먼저 돼야 되냐? 유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을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유전 심화 문제가 아니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번 겨울방학에는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 그리고 유전의 기본 개념, and 나머지 단원의 심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킬러는 사실 유전이 아니고 3단원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뉴런이라던가 근육 수축 문제라던가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는 이런 단원에서 준킬러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겨울의 방학의 목표는 준킬러를 마스터하는 거.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요게 이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킬러 문제는요, 사실 스킬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려주는 스킬. 혼자 공부하면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 말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절대 해설지대로 풀면 안 돼요. 준킬러 단원은. 사실 준킬러 단원 3단원 말고요. 1단원, 2단원, 5단원은 그냥 개념이에요.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1단원, 2단원, 5단원 파트의 설명은 굉장히 짧게 갑니다. 그리고 뭘 외워야 되는지만 찝어줘요. 그래서 중요한 건 3단원, 준킬러 단원,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여기서 중요한 개념, 그리고 스킬, 요런 거 해드릴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에. 제 겨울방학의 목표는 유전 기본 개념, 유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유전 기본 개념, 그리고 유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의 완성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크게 레벨 1, 2, 3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실 레벨 1 수준은 고2 때 선행이 돼야 돼요. 기본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2학년 때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해도 기본서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2학년 때 완성이 돼야 되고 지금 겨울방학 때 뭐 해줘야 되냐? 레벨 2 수능 기출 수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 심화 문제 같은 거를 풀 수는 있어야 돼요.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이 10분, 15분이 넘어가더라도 풀 수 있는 단계, 요게 이제 제가 목표하는 레벨 2. 그리고 1년간의 커리큘럼을 따라오다 보면 이제 레벨 3가 되는 거죠. 레벨 3는 시간 안에, 주어진 30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요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시간 안에 푸는 거의 목적은 유전 문제 풀기거든요. 근데 이 유전 문제는 뭐 가을방학에 한두 달 한다고 절대 풀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제 컬이 따라와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선행이 되면 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제 커리큘럼 설명해 드릴게요. 1년 동안 따라야 될 제 커리큘럼은 일단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 요거 시켜야 돼요. 사실 이제 2학년 때 쭉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애들이 이제 뒤에 하면 앞에 까먹고 앞에 하면 뒤에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단원부터 천천히 모든 전 단원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수능 특강을 활용한 개념 정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능 특강은 1월 말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말에 출시되는 수능 특강은 1월 말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럼 12월 1월 동안은 뭐 하냐? 기출문제집 풀 거예요. 기출문제집이랑 제가 편집한 모의고사 요거 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풀면서 단원의 개념을 정리를 동시에 가요. 기출만 푸는 거 아니고 개념 정리 사실 이게 줍니다. 그래서 12월에는 1, 2, 3단원 이제 준킬러 나오는 3단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1월 되면 이제 유전 들어갑니다. 유전하고 5단원 이렇게 개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되면 수능 특강 가시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1단원, 2단원, 5단원 같은 거 그거는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방법학습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따로 공부 안 하도록 그냥 수업 시간에 설명 몇 개 듣고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들으면 일단 전 단원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볼 때 당황을 하질 않아요. 애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가 고3 되면 처음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다 생각이 안 난다며, 다 까먹었다며, 그래서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제일 쉬워요. 1년 내내 보는 모의고사 중에 난이도가 제일 낮은 모의고사고 이거 못 보면 바보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배운 거 복습만 하면 충분히 1등급, 2등급 나오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이 3월의 모의고사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겨울방학에 전단원 개념 정리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전단원 한다고 제가 진도만 쫙쫙쫙쫙 빼는 게 아니에요. 진도 빼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저 혼자 진도 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학생이 그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월 되면 이제 개학하죠.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을 마저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3월 되면 유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의 심화 문제들 이제 스킬을 제가 하나, 두 개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되면 애들이 내신 준비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조금 원 과목 공부를 소홀하게 하긴 하는데 제가 절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놓으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양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저 잠깐 내신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저 이제 개념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다른 과목 더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 절대 안 돼요. 멈춘 순간 앞에 있는 기억 휘발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멈추지 말고 그냥 양을 차라리 줄여라. 조금씩 끌고 가라 라는 거. 그리고 또 이때 내신에서 생투 필요하시면 제가 또 수업 해드립니다. 내신 대비 생투 수업. 그다음에 저희 커리는 무조건 모의고사에 맞춰가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한 번,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 맞춰서 한 번, 요렇게 개념 정리 들어가고 심화 문제 정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9월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 9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뭐 하냐? 사설 모의, 파이널 모의고사 요런 거 연습합니다. 고난이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이런 개념들 최종적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짧은 시간에 빠르게 푸는 방법들 이런 거를 쭉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커리를 따라오신다면 이제 1년 뒤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매주 테스트 진행한다고 써 있는데 사실 이건 고2 기준이고 고3은 매주 테스트 안 해요. 제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단원만 테스트를 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문제를 풀립니다. 중간에 제가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려요. 근데 그 문제 못 풀면 클리닉이에요. 못 풀면 클리닉. 그리고
클리닉에서 뭐 과제 안 하고 결석한 친구들 요거 당연히 하지만 그냥 제가 질문을 애들한테 수업 중간중간에 많이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경우 무조건 클리닉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이 클리닉 할 때 거의 1대1로 가기 때문에 이때 애들 실력이 많이 느려요. 이때 수업 시간에 습득하지 못한 스킬들이 많이 지금 애들이 습득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클리닉 참여 잘 하시면 실력이 매우 늘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생명과학 특성 그리고 공부 방법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시간 단축. 생명과학은 제가 얘기하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무조건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시간 분배를 하려면 유전도 중요하지만 이번 방학에는 뭘 해야 되냐?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의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오답 없이 풀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유전 문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안 됐는데 유전이 제일 어렵대. 유전을 해야 되는데 유전만 하면 괜찮대 라고 하고 유전만 막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유전도 중요하겠지만 유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원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과학을 담당한 김슬기였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을 담당한 김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우리 지구과학의 특성 그리고 지구과학의 공부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지구과학의 특성부터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지구과학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왜 지구과학을 공부해야 되냐, 왜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 응시 인원이 많아요. 뭐 이건 생명과학에서도 해당되는 장점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항상 응시 인원이 많죠.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그럼 뭐가 좋냐? 표점 받기가 좋습니다. 사실 이 표준 점수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목표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저 표점을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똑같이 만점 50점 받아도 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점이 제일 높은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응시 인원은 많은데 고득점을 받는 학생은 매우 적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쉬운데 다들 쉽다고 얘기하는데 왜 고득점을 받는 학생이 이렇게 적을까? 왜 표점이 높게 나올까?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구과학은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물리, 화학은 선행하지 지학 선행한다는 친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생명까지도 선행이 들어가긴 해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물리, 화학, 생명까지는 선행을 하지만 사실 지학은 선행이 없어요. 사실 선행이 필요 없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딱 지구과학은 출발선이 다들 같죠. 우리 같은 출발선에서 선행이 없는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상위권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고인물들이 없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득점을 받는다면 만점을 받는다면 1등급을 받는다면 아주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공부량이 적어요. 이거는 다른 탐구 과목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탐구 과목 대비 공부량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정말 공부량이 적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지구과학 특성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는 수식을 배우고 공식을 배우고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단원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구과학은 뭐 뒤에 우주의 수식 몇 개 나오지만 그 우주 단원의 일부 문제 나오면 한 2문제 내지 3, 많이 나왔자 3문제예요. 보통 2문제. 요걸 제외하면은 사실 수식 집어넣는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심화 개념이 필요한 문제라던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과 다르게 지구과학은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절대 시간이 오히려 남아 돌아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잘못 푼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공부량이 이제 타 과목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점보다는 이제 지구과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지학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외워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면 상위권이 왜 적겠어요? 1등급 컷이 왜 낮을까요? 외워서 푸는 건데 1년 내내 외웠을 텐데 못 외워서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외워도 암기를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암기를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개념을 알아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구과학에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새로 보는 그림들 아니면 실제 관측 자료, 뭐 일기도라던가 위성 사진이라던가 이런 실제 관측 자료 같은 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자료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문제 안 읽죠. 그냥 바로 자료 보고 보기 보죠. 근데 지학은 안 돼요. 문제 읽고 자료 보고 보기 보고 다 봐야 돼요. 자료에서 X축, Y축이 있다면 X축, Y축의 개념도 전부 알아야 돼요. 그걸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냥 대충 읽는다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낚기 위해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1년 내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단순한 그런 자료는 출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로 보는 자료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지구과학의 이제 어려운 점 포인트는 뭐냐? 자료 해석. 이게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들한테 지구과학을 추천하냐? 이제 2학년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탐구 과목 뭐 선택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해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말하고 지구과학을 추천하는 친구들 중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국어 잘하는 친구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국어나 영어, 독해력이 좀 좋은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는 추천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구과학에서는 독해,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하다. 이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념에 대한 양이 많아요. 이게 개정되면서 좀 바뀐 건데 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어려운 단원이 있었어요. 심화가 들어가는 그 단원이 있었어요. 천체 관측이라고. 근데 그게 G2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G2에서 뭐가 내려왔냐면 조금은 쉽지만 어렵진 않지만 양이 많은 단원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의 전체적인 양이 늘어났고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진 거죠. 개념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항상 하는 게 앞에 하면 뒤를 잊어먹고 뒤에 하면 앞에 잊어먹어요.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을 끊임없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보고 끝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수능 보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개념 돌리고 모의고사 3개년치 여러 번 돌려야 돼요. 그래야 요게 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 지학은 왜 어렵냐.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대요. 진짜 책에 안 써 있는 게 나와서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지엽적이라는 건 큰 맥락에서 이제 빠져나간 작은 가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지엽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엽적인 게 아니고 교재에 다 써 있는 내용이에요. 애들은 뭘 지엽적이라고 얘기하냐? 지가 모르면 지엽적이라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지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엽적인 문제는 없고요. 교재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재는 뭐냐면 EBS 교재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게 연계 교재잖아요. 그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은 절대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연계 교재 말고 나머지 교재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는 6종 교과서를 정리한 교재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재 가지고 개념 정리하는 걸 딱히 추천하지 않고 그 연계 교재 기준으로 개념 정리하는 걸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연계 교재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지엽적이라는 내용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거기 없으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공부가 다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구과학 이번 수능 분석을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지금 오답률 탑5 문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3번, 4번이 우주 파트죠. 우리 지구과학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1단원이 고체지구, 2단원이 대기와 해양, 그리고 3단원이 우주예요. 근데 난이도는 3, 2, 1 요 순서입니다. 3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3단원 우주 파트에서 지금 킬러? 나름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도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대기와 해양. 이게 두 번째로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거기서도 어렵게 나오는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 파트. 그 파트 지금 문제 출제됐고, 그 다음에 1단원은 암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데가 고지작이에요. 복강 문제. 그것도 역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에서는 나올 만한, 어렵게 나올 만한 단원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를 공부를 잘 해주면 어렵지 않을 거고, 3단원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1, 2단원에 비하면 높은 편이기 때문에 3단원은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 특성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량이 적어서 인기가 많고 단순 암기로는 절대 고득점 받을 수가 없어요. 1등급 컷이 낮은 건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 자료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라는 거고, 이 자료 해석 능력을 얼마나 이번에 키우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료 해석 능력은 하루아침에 늘 수가 없어요. 겨울방학에 꼴랑 한 달, 두 달 한다고 늘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국어, 영어가 단기간에 늘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구과학도 1년 내내 자료 해석을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늘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일단 제가 지금 퍼센트지를 자료 해석을 대부분으로 두고 지금 개념 정리를 아주 조그마한 부분으로 지금 줬는데, 사실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그 다음 자료 해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요 개념 위주의 공부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의 목표가 전 단원의 개념 완성. 저 3달 내내 개념 정리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지구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 정리예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자료 해석도 안 되겠죠. 개념도 내 머릿속에 없는데, 내게 안 됐는데 자료 해석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자료 해석 강조했지만 자료 해석을 하려면 뭐가 전제에 깔려야 되냐? 개념 정리가 전제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학은 자료 해석을 위한 개념 정리가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휘발성이 강한, 앞에 하면 뒤에 까먹고 뒤에 하면 앞에 까먹는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고요. 이게 됐다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자료 해석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이 개념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념 정리하면서 동시에 들어가요. 개념 정리하고 관련 기출문제 풀면서 자료 해석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이제 목표는 레벨 1, 2, 3를 거쳐서 레벨 3에 도착하는 건데, 사실 레벨 1은 고2 때 완성이 돼야 되는 단계고요.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 지금 고3 들어가기 전에 완성돼야 될 목표가 요거예요. 수능 기출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내가 좀 생각이 좀 덜 나도 풀 수 있는 단계, 요 단계가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고, 레벨 3는 시간 안에 모든 자료 해석이 가능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년간의 커리를 보시면 겨울방학에 일단 개념의 완성, 요게 먼저 들어가요. 지구과학은 12월에 1단원, 1월에 2단원, 2월에 3단원
이렇게 한 단원 한 단원 한 단원 들어갑니다. 공부의 양이 1단원, 2단원, 3단원이 크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을 방학 안에 끝내는 게 목표고, 이걸 절대 빠르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계속 앞에서 강조하지만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를 12월, 1월, 2월 내내 할 거고요. 이제 3월 되면 심화 들어가요, 자료에서. 왜냐면 1월 말쯤에 수능 특강이 나오는데 1월 말부터 수능 특강 하는 거 아니고, 나오고 개념 정리 다 끝나고 다시 수능 특강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저 지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수능을 볼 때까지 개념의 정리가 적어도 3번. 방학 때 1번, 수능 특강으로 1번, 수능 완성으로 1번, 이렇게 해서 3번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에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제가 편집한 문제집 이런 걸로 그 내용 정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3월 되면 이제 수능 특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4월, 5월 되면 그 애들이 내신 준비한다고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지학은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신하고 돌아올게요. 다른 과목 좀 하다 돌아올게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먹어요. 앞에 잊어먹어요. 공부한 거 도루묵돼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 항상 고3의 커리큘럼은 모의고사에 맞춰서 가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맞춰서 한 번, 9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한 번 개념 정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수능 직전까지는 사설 모의를 통한 고난이도 킬러 문제 연습, 자료 해석 연습 들어가면 우리 마지막 수능에서는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일단 제가 테스트는요, 매주 보진 않고요. 좀 테스트가 필요한 단원일 때, 암기가 필요한 단원일 때, 얘가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할 때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온다 하면 클리닉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은 뭐 과제 안 해와도 하고, 결석해도 하고, 또 문제 푸는 수업 시간에 푸는 거 보고, 아니면 제가 질문했을 때 질문을 대답하지 못했다 해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클리닉 할 때 제가 1대1로 많이 애들이랑 컨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애들 실력이 많이 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구과학의 포인트는 자료 해석이다. 독해 능력,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년 동안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구과학 김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가지고 힘들죠. 맞죠? 그래서 빠르게 제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수능 때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이제 보는 건 맞지만 난이도가 매우 쉽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커리큘럼도 짜왔고 자세한 설명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의 경력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투스에서 온라인 한국사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꿈교육에서 수석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진행되었고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GPA 교재는 수능, 내신, 공무원 하는 거 전부 다 혼자서 다 만듭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다 만들고 지금까지 20권 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 강동, 송파, 일산, 용인 현장 강의 갈 수 있는 곳이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YBM 넷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데 현재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윌 공무원 한국사 교재 검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간부 한국사랄지, 그 다음에 군무원까지 업계 최초죠. 업계 최초로 제가 한국사 전 영역 강의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빠르게 수능 개념 완성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번 연도의 수능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서 하나, 화정에서 하나, 용인에서 하나,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그냥 참고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바뀐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잘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작년에는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전근대사가 요만큼 나와요. 반틈.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능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참 많이들 모르는 강사분도 있고 한국사가 워낙 쉽다 보니까 작년에 있던 교재랄지 그 다음에 강의를 재탕하는 경우가 많아요. 벌써 저희 사이트에도 보더라도 작년 강의가 올해 버전으로 각색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거든요. 전근대사가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도 변했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시험 포인트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한다고 강사분들이 예측을 하실 텐데 어떤 것이 변했는지 명확하게 제가 몇 가지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포인트의 변화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제 최신 교재에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바뀐 교과서에 따른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1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1 문제를 왜 푸냐고 하는데 이 고1 때부터 바뀐 교과서를 우리가 토대로 시험이 출제돼 왔고 과거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수능까지는 그 이전의 교과서에 맞는 범위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천신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바뀌기 전 교과서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요. 해동천하의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교과서에는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출제 포인트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강의로 대비한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무의미하게 그리고 좀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수능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고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세 차례의 교과서 변화를 겪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거에 설민석이라는 분을 모셨어요. 9년 동안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교육과정이 벌써 3번 바뀌었고 그리고 또 교과서가 변하는 차례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그래서 그분을 1타 강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분석력 어디 안 가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되었지 지금보다 더 잘할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올해 새로운 강의를 준비합니다. 작년에 썼던 거 교재 다 폐기시켜버렸고 새로운 교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의 촬영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틀림없는 한국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시간 카카오톡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강의에서는 뭐 온라인에서도 Q&A 달면은 제가 2시간 내로 다는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강의에 등록하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답변해 드릴 것이고 뭐 1월, 2월 수업인데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 번 하면은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복습 인터넷 강의 무료로 30일간 제공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에 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은 들었고 근데 막 나는 졸려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으나 마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학생분들이 피곤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30일간 이투스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해서 이제 더욱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강의 커리큘럼인데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강좌의 모토는 세이빙 타임입니다. 지금 저도 인터넷 강의는 20강, 21강으로 촬영할 것이지만 이 현장 강의만큼은 세이빙 타임을 위해서 12시간 만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 12시간 만에 끝내는 것이 가능한가?
네, 현장 강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각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재미를 위해서 좀 이제 시험과 무관한 내용도 좀 말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싹 다 빼겠습니다. 오직 시험만을 위해서 제가 포인트 다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만점 보장 신슬로 수능 개념 완성 이걸로 할 건데,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암기법 제시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진짜 만점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외운다고 하는데 그냥 어쨌든 우리는 정답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외우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간에 연상을 해서 기억에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만에 수능 한국사를 마스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교재 구성인데, 이게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 따른 이제 전체적인 출제 포인트인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뭐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출제되는 거 정확하게 포인트 찍을 것이고, 두 번째 제 교재의 자랑인데 이게 바로 필기노트라는 겁니다. 자, 내용들 정말 많은데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강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돼. 그런데 이것도 많아요. 제가 정말 외워야 될 것은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 바뀐 교과서가 작년이죠. 작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뀐 시험에서 나온 출제 키워드들 싹 다 분석해서 색깔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이해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검은색은 뭡니까?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안하게 들으라고 할 것이고, 학생들은 빨간색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제 다 구성해 왔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에서 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1등급 시크릿 자료 보기라고 해서 바뀐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 중에서 8종 공통, 이걸 제가 축출해서 여기에 실어놨고, 여기 나오는 자료는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준창쌤이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현장 강의를 듣게 되면은 카카오톡으로 물어보면 되지만, 혹시나 다른 수업을 가야 된다, 그래서 카톡 하는 걸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려운 내용 미리 알 수 있게 해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것도 바뀐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는 것만 실어왔습니다. 작년 고3 문제 있을 수 있죠. 단 시험 포인트에 맞을 경우에만 있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3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인데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한국사 수업을 1월과 2월에 굳이 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세이빙 타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입시 설명회를 갔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대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소개할 6시간 만에 한국사 끝내기입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한국사 끝내기 강좌를 열었을 때 수강생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만 수능이 다가오는데 한국사 정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뒤늦게 외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포인트 위주로 찍긴 찍었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어, 영어, 수학 진짜 할 거 많거든요. 수능이 가까울수록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솔직히 국영수가 중요하지 그때 가서 한국사 하는 것보다 미리 해놓으면요, 그냥 필기노트에 빨간색 글씨만 조금만 보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이제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을까? 지금 이제 바뀐 교과서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 그래서 들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히 좋다는 거. 그러면 강좌 계획을 보면은 개강은 1월 달에 한 번 할 거고 2월 달에 한 번 할 겁니다. 1월 달에는 토, 일 반으로 해서 이렇게 3시간 구성이고,
3시간 수강료를 받을 것이고 30분은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평일 수업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주말에는 국영수 가야 되니까 평일은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의 그 현장 스케줄이 나오면은 제 학원에 안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시간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 그러면 개념 수업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자, 일단 1월 반은 12월 3주차에 문자 발송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이제 등록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연락처. 그래서 학원에 문의 후 등록하시면 되고, 2월 반은요 1월 3주차에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진짜 엄청난 수강생을 확보했던 초대박 커리큘럼인데, 만약에 1, 2월 달에는 그래도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시험은 우리가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막판 역전 6시간 만에 끝내는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6월 모평전, 9월 모평전, 수능 대비 최강 파이널인데, 6시간을 듣게 되면은 제가 자체 제작 모의고사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그 돈 받고 파는 강의가 있는데, 그 문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제가 받아서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좌가 되는 것이고요. 단 2회 만에 수능 한국사 마스터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5월달 6월 모평 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9월 모평 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수능을 대비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많이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명, 2명, 3명만 오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들도 수강생들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능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현장 강의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믿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능성을 열어둘 때 우리가 진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인서울만 가면 잘 가요. 좋겠어요. 그 친구가 인서울은 갈 수 있겠지만 스카이는 못 가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말할 겁니다. 선생님, 저 스카이 갈 겁니다. 그 친구는 스카이에 갈 가능성이 앞에 학생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아드님, 따님이 있을 것인데, 이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이 말했었다면, 이제는 그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